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이번에도 역시나 42,000달러 간접 저항에 꽤나 강하게 직면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일시적인 42,000달러 돌파를 이뤄내면서 강세장으로의 진입 가능성, 그런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45,000달러를 넘어서야 강세장 진입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45,000달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새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꽤나 받은 종목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의 전환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그레이드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면서 관련 소식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강세 전망의 근거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이 이르면 2분기에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당장 반사 이익을 받는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현재 이더리움 채굴을 위해서 사용되는 채굴기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등 다른 종목에 대한 채굴로 이동할 거라는 전망이 되게 우세한 상황인데 형제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직접적인 반사이익의 대상이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세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급등에 따른 우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쉽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푸틴은 20만 명을 모아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항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의 협상을 재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꺼내들었습니다. 참 아슬아슬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돌파를 여러 번 이뤄내긴 했지만 번번이 저항을 맞고 튕기면서 지금은 41,000달러 초반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기를 하면서 좀 더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후퇴를 하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3%대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 2주 동안 37,000달러 지지를 유지한 뒤에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 7% 상승을 했고 43,000달러에서 46,000달러 저항 영역에 대한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 단기 모멘텀 신호는 3월 7일 하방 소진 신호가 나타난 뒤에 상향됐다. 또 일간 RSI는 과매도 수준을 웃돌고 있어서 4개월 동안의 가격 하락세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다만 여전히 상당한 오버헤드 저항이 있어서 현재 가격 반등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42,594달러 저항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이동평균에서 반등하면 더 깊은 조정 대신 상승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오버헤드 저항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45,4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다만 하락할 경우에는 37,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추가로 며칠 동안 37,000달러에서 42,594달러 범위에서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강세장 진입의 조건으로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비트코인이 최근 2달 동안 상승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상승 삼각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4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5번째로 45,000달러를 리테스트하려고 할 것인데 20일 이동평균이 상승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교차하는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52,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 전망들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지금 단계가 전환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의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을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확실히 10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월스트리트 언플러그드에 출연해서 언젠가 지구촌에 34억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분석이고 뭐고 신경 쓸 것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억 명이 암호화폐를 접했는데 2030년까지 34억 명이 접하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게임을 하고 P2E 게임으로 돈을 벌고 메타버스에서 놀면서 NFT를 소유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미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채택은 인터넷의 채택 속도를 넘어설 것이다. 암호화폐 사용 인구가 34억 명이 아닌 그의 절반인 17억 명이라고 해도 엄청난 숫자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가 되는데 겨우 사용자 2억 명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수십억 명이 추가로 암호화폐를 접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될지 이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인터넷에 대한 채택 속도보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두고두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대적 트렌드의 변화 양상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주말 사이에 꽤나 강한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어쩌면 올해 2분기에 지분증명 전환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는 업그레이드, 기술적인 흐름, 유동성 이런 여러 측면에서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의미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킬른 통합 테스트넷을 통한 기존의 작업증명과 새로운 지분증명의 통합, 이 더 멀지라고 불리는 이 통합이 잘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이더리움은 기존의 고질적인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흐름 역시 꽤 괜찮습니다. 사실 이건 괜찮아야 정상이지 싶을 정도로 이더리움 역시 지난 넉 달 동안 의미 있는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항 추세선에 갇혀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돌파 뒤에 지지받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차트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보유한 이더리움의 물량은 2018년 9월 이후에 최저 수준인 2172만 이더로 줄어들었고 3월 15일에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무려 18만 712더가 빠져나가면서 2022년 들어서 가장 큰 하루 유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소의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상황, 특히 지분증명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된 뒤에 이 채굴기를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목적에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는 상당히 우세합니다. 이건 사실 복잡한 시장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게 기업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채굴 사업을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된다고 그대로 문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클래식 등 채굴 종목으로 전환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채굴 경쟁도가 높아질 것이고 채굴이 어려워지면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깔려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호재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주말 동안 단기 급등을 한 뒤에 현재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시세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라켓이 오페드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포함시키면서 차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모멘텀을 얻었다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38달러 위로 올렸지만 곰 세력이 이 구간에서 힘차게 방어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32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8달러가 오르기 시작했고 RSI가 과매수 영역에 있어서 매수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가격이 32달러에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38달러 오버헤드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하면 45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50달러를 향해 랠리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3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그 다음은 28달러가 될 수 있고 이 부근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다시 곰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상황은 다소 겉도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협상 없이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에 이번 전쟁은 3차 세계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성공적인 협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 8주년 축하 콘서트에 참석해서 5분 동안 연설을 하며 크림반도를 치욕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돈바스에서 친러시아 시민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는 이걸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좀 웃겼던 게 푸틴이 입고 나온 1600만원짜리 고가 패딩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고가 비싼 럭셔리 패딩 입고 연설하면서 글로벌 주목을 받는 촌극이 벌어졌고 침공을 당한 쪽에서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강조하고 있고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 순방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자세를 다시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나쁜데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 우리는 경제 제재 정도 딱 요 정도 일단 하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이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복잡한 수사를 통해서 미국의 의도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면 적어도 백악관은 크렘린을 직접 상대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상황이 정말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도 복잡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복잡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덧 충분히 찾아왔습니다. 투자도 중요하고 이 세상 걱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계절이 주는 기쁨도 매우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쁨 놓치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